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독일의 한 명문 과학고등학교에서 매년 전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이 학교 최우수 학생들이 선택한 1순위 도시가 바로 한국의 서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 가서 꼭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청계천이요. 파리의 센강도, 런던의 템즈강도 제쳐두고 왜 하필 한국의 청계천이었을까요? 세계 교과서에 실린 이 작은 하천이 품고 있는 놀라운 비밀은 과연 무엇인지 직접 한국을 찾은 한 독일 학생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그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온 한스 밀러라고 합니다. 당시 물리학을 전공하는 18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세계 최고의 도시 공학 사례를 직접 보러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파리나 런던, 암스테르담 같은 유럽 도시들만 다녀왔는데 그 해에는 처음으로 한국 서울이 선택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교과서에서 청계천이라는 하천 복원 사례를 배운 적이 있어서 막연한 호기심 정도는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첫 풍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 건물들 사이로 질서정연하게 뻗어나간 도로망을 보며 이렇게 큰 도시에 어떻게 자연 하천이 복원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도시 재개발은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밀집된 대도시에서는 더욱 힘들 것 같았거든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바로 청계천을 찾아갔습니다. 지하철 종각역에서 나와 청계천 입구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조금 더 상쾌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딘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드디어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본 사진과는 차원이 다른 광경이었거든요. 높은 빌딩들로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니 이곳이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작은 폭포들에서 나는 물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자연스럽게 차단해주고 있었습니다. 양쪽 벽면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물속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시설이 시민들의 일상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어르신들이 산책을 즐기며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도시공학의 완성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을 많이 봤지만 청계천 같은 사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옛 건물을 보존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아예 없던 자연을 되살려낸다는 발상 자체가 참신했습니다. 그것도 도시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청계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이 복개천이었고 그 위에 고가도로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기존의 인프라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생태 공간을 만들어낸 그 결정이 얼마나 과감하고 용기 있는 일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이구나.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현재를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실행력을 가진 나라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는 첫인상에만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 시설의 기술적 원리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상류 쪽으로 걸어 올라가며 물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흘려보내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렇게 간단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작은 폭포와 여울들이 물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산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물의 정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이론으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상류에서 흘러온 물이 여러 단계의 자연 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맑아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수생식물들이 자연 필터 역할을 하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설이 지하에 숨겨진 첨단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 그대로의 하천 같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수위 조절 시스템과 수질 관리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한 배수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든 생각은 이런 시설을 도시 한복판에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봤지만 이 정도 규모의 생태 복원 사업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존의 모든 인프라를 다시 설계하고 지하에는 복잡한 기계 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지상에는 자연스러운 하천을 만들어낸 그 기술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중간 지점쯤에서 잠시 벤치에 앉아 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청계천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 조깅을 하는 사람들, 산책 나온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진짜 생활 공간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때 문득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시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청계천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 모든 것이 시민들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청계천 문화관을 방문해서 이 프로젝트의 전체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복개천 시절의 모습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추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 이번 한국 견학을 결정하기까지는 꽤 긴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전 세계 도시 공학의 모범 사례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 그동안은 주로 유럽이나 북미 지역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국제학술지와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도시 재생 사례가 바로 청계천이었습니다. 처음 청계천이 후보지로 거론되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많은 학생들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시아의 도시보다는 유럽의 전통적인 도시들이 더 배울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담당 교수님께서 청계천의 특별함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청계천은 전 세계 도시 공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공 사례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기존 도시 구조를 완전히 바꾸면서도 생태계를 복원해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파리의 센강이나 런던의 템즈강은 원래 있던 자연을 보존하거나 개선한 경우지만 청계천은 아예 사라졌던 자연을 되살려낸 경우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 25명이 모두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아시아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출발 전에 청계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청계천처럼 도심 한복판의 인프라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생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성공시켰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청계천을 걸어보니 왜 전 세계 학자들이 이곳에 주목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공학의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교통, 환경,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행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과학도들에게는 이론과 실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현장을 보는 것 자체가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종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